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자,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업의 내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웹페이지나 홈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런 데이터 종류에는 우리가 텍스트, 소리, 그 다음에 다양한 이 미디어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서는 하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빅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하둡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수동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자동으로 해서 로그 수집기라든가 크롤링이라든가 센싱을 이용해서 갖고 오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롤링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하둡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스쿱이라는 거 하는 부르는 게 있어요. 스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스쿱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갖고 올 때 씁니다. 우리 기업에 있던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죠. 그게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정형화돼서 저장이 되는데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끌고 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한 자료들 또는 다른 자원들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연결해서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서 우리가 갖고 올 때 스쿱이라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 모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또 로그 데이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에 로그 데이터가 우리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로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하둡으로 갖고 올 때는 이 플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이 로그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로그 데이터를 번역하면 통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통나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게 왜 플럼이랑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많은데 이거 다 우리 알 필요가 없고, 뭐 한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플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럼. 아까 전에 로그 데이터인데 이 로그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속한 정보라든가 컴퓨터가 어떤 뭐 이상치가 있으면 이상 정보라든가, 즉 내가 컴퓨터를 갖고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로그라는 걸로 다 저장이 됩니다. 뭐를 했는지.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다 로그로 남습니다. 자, 이런 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뭔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로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요. 자, 그럴 때 이제 아파치 플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플럼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개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자, 보겠습니다. 로그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플럼이라는 말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요런 거를 플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엄청나게 큰 나무가 무겁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우리가 산 위에서 요렇게 배수로를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흐르게 해 가지고 요렇게 통나무들을, 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서 강물로 이렇게 떠내려 보내서 먼 곳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무거운 나무들을 어떻게 일일이 지고 나르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나무 꼭대기에서 산 위에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플럼이라고 합니다. 플럼. 자, 됐죠? 이거를 이용한 놀이기구를 만든 게 플럼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면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왜 여기서 플럼이라고 쓰였냐면 이런 통나무를 영어로는 로그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을 이렇게 쓰죠. 그죠? 이 통나무를 로그라고도 하고,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된 여러 가지 히스토리 정보, 이벤트 정보도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를 우리가 쌓여있던 로그를 우리가 그 하둡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온다. 그래서 이름을 플럼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딱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 통나무라는 거를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이름도, 프로그램 이름도 이렇게 플럼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스쿱이라고 하는 건데, 스쿱은 원래 SQL to 하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SQL은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언어를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하둡이라는 곳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온다. to라는 거는 갖고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하둡으로 끌고 온다. 그래서 이름이 스쿱, 앞자를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하둡으로 빅데이터로 끌고 와서 이걸 이용해서 다른 빅데이터들하고 우리가 결합해서 많이 사용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갖고 올 때 이런 제이슨 방식으로 교환해서 갖고 온다라고 하는데, 제이슨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키값, 밸류값. 요거를 키라고 하고 밸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쓰는 방식을 제이슨 방식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하고 우리 API라는 거를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들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줄 때 엑셀 또는 CSV 이런 파일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워낙 데이터가 많으면 이걸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는 관광공사나 이런 사이트에서 제공할 때는 API라는 걸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접속을 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가 긁어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또는 우리가 하둡에서 갖고 와서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이 페이스북을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접속을 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긁어다가 써야 되니까 그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거를 AP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해주면 요걸 이렇게 우리가 허락을 받아서 페이스북에다가 API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접근 코드를 이렇게 줍니다. 이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접속을 하게 되면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제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들을 쭉 긁어다가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API라고 합니다. 즉, 다른 곳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를 API라고 합니다. 자, 수집하는 것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크롤링입니다. 크롤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웹사이트 들어가서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긁어다가 우리가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크롤링을 사용하는 데가 우리 검색 엔진들입니다. 네이버라든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웹페이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긁어옵니다. 긁어와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단어들별로 분석을 해서 이 사이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검색 키워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검색 키워드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검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져다가 여러분들 화면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검색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딱 치면 그 순간에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넣기 전에 이미 구글이란 네이버들은 이 크롤링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해요.
긁어 갖고 온다. 그래서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롤링한 내용들을 저장해 놓고 내가 이렇게 쿼리 엔진을 검색어 창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때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 크롤링해서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크롤링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방법들을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롤링하는 기법들. 자, 이렇게 해서 크롤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 크롤링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텍스트 마이닝이 있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말 그대로 텍스트, 웹페이지들 또는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댓글 이런 것들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 올린 그런 정보들을 쭉 긁어다가 이렇게 이 단어들을 분석을 하게 하는 거를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텍스트를 이제 갖고 와야 되잖아요. 흩어져 있는 텍스트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그런 텍스트들을 제가 쭉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크롤링 기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도 이 크롤링 기법을 써서 움직이고 있지만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사이트들,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갖고 올 때도 이 크롤링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통나무, 로그 기록을 갖고 올 때 쓰는 통나무, 그래서 플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갖고 와서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내용, 정형화된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끌어올 때는 스쿱. 그 외에도 API, 그 다음에 이런 크롤링 기법이 있다. 이렇게 수집하는 기법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저장입니다. 자,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면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수집한 거를 갖고 와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저장할 때 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저장이 되겠고요. 정형화된 스타일로 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우리가 갖고 와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둡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는 거를 하둡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산해서 저장합니다. 자, 분산해서 저장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왜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다가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해서 저장을 해놓고 분석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스템,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또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엣지 베이스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SQL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NoSQL이라는 게 있는데 NoSQL은 not only SQL이라는 의미입니다. not only. 그래서 SQL이 아니다. 즉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저장되는, 즉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정형화된 표 형식으로 딱딱딱딱 정형화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그랬는데 이런 형식이 아니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가 웹 검색을 한다 그러면 웹페이지, 즉 홈페이지 또는 서치 검색 엔진 하나를 갖고 와서 그 페이지 자체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페이지를 어떻게 저장하겠어요? 너무 애매하죠. 그럴 때는 우리 NoSQL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아예 페이지를 통째로 저장을 하고 이 페이지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코드를 남겨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뭐 페이지를 저장하거나 뭐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방식들이 이용서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NoSQL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만 아시면 되는데 우리 요 다음
번 할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은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어렴풋이 감은 잡으셨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그 다음에 NoSQL을 더 배우게 되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거친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원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둡이라는 방법을 NoSQL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 NoSQL이라는 방법이 최근에 빅데이터 시대 때문에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 전에는 데이터베이스만 쓰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NoSQL, 즉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NoSQL이라는 기법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뒤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걸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처리입니다. 빅데이터를 저장했으면 빅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분산 저장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분산 처리하는데 분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게 맵 리듀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둡 안에서도 보면 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전에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컴퓨터 한 대에 이렇게 저장될 수 없는 크기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와서 끌고 와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루거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이 맵리듀스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위에 피그, 하이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하둡이라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하둡에 대한 내용, 특히 하둡은 맵리듀스와 그 HDFS 요 두 가지가 가장 메인입니다. 요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배워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오늘은 큰 틀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요 다음 파트에 그때 우리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맵리듀스 이후에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빅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빅쿼리, 구글에서 이용하는 건데요. 구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처리가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이렇게 저장하거나 이렇게 처리해 줄 때 쓰는 게 빅쿼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빅쿼리 이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처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토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프레스토라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하둡에서는 맵리듀스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뭐 피그 하이브를 쓰는데 구글에서는 그거 대신에 빅쿼리를 쓰고 프레스토에서는 그 페이스북에서는 프레스토라는 걸 이용해서 뭐 사용한다. 뭐 요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빅데이터 처리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저장한 거를 우리가 처리해 주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훗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에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거나 할 때 이런 텍스트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학습 방법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계는 가장 먼저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데 사용했던 기법들이에요. 빅데이터가 나오기 이전에도 우리가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통계 방법은 우리 수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런 다른 분석 기법들의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런 통계 기법들을 베이스로 해서 머신러닝이라든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더 확장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에 사용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분석하는 기법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머신러닝 기법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주로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위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 데이터의 그 예측력을 높이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경영에서는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머신러닝은 이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기업에 또는 조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겁니다. 자, 통계 기법은 확률, 베이지안 네트워크 또는 회귀 분석 이런 내용들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기계학습은 딥러닝,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이런 내용들이 주로 용어들로 많이 사용이 되고 데이터 마이닝은 연관 분석, 추천 분석, 패턴 인식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우리가 아울러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큰 틀에서 보면 빅데이터 분석에는 통계 방법을 씁니다. 가설 검정 방법을 쓴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기계학습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계 검정은 차이 검정, 관계 검정 이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 예측 모형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은 뒤에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기계학습은 데이터 마이닝하고 서로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죠? 포개져 있죠. 그래서 이런 포개져 있는 내용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특별하게 강화학습, 그 다음에 딥러닝. 요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 마이닝하고 통계적 방법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통계,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어우러져서 우리가 분석되는 모든 그런 방법들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배울 거예요.
자, 머신러닝, 뭐 슈퍼바이스 러닝, 언슈퍼바이즈 이런 개념들이 있고, 데이터 마이닝은 뭐 어소시에이션,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있고 나중에 이게 통합돼서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툴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R이라는 언어와 파이썬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R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기계학습,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R은 원래 통계분석 패키지로 주로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기계학습 분석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R은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툴로서 RStudio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이라는 건 엔진이고요. RStudio는 그 엔진 위에 얹혀져서 사용되는 툴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이 있겠죠. 이 엔진이 핵심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해서 내리는 명령들을 다 처리해 주는 거겠죠. 말하자면 컴퓨터에 있어서 컴퓨터의 핵심 엔진인 CPU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엔진 CPU인데 CPU 혼자서 작동을 못하죠. 거기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메모리도 있고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RStudio는 이 엔진을 잘 다루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RStudio예요. 사람들은 운전할 때 이 계기판을 보고 실제로 엔진하고 연관이 없죠. 요것만 잘 보고 운전하면 얘가 알아서 엔진을 잘 컨트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는 요게 RStudio 화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우리 G2 빅데이터 경영 학과에 보면 우리가 어떤 수업이 있냐면 R 프로그래밍 수업, 또 데이터 마이닝 수업, 기계학습 수업들이 있어요. 학년에 올라가시면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학습 패키지들은 타이디 모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이썬이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 뭐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 이런 내용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R을 이용해서 분석할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할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에서 데이터 분석만을 사용하려 그러면 R이 훨씬 더 쉬워요. 쉽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쉬운데 이제 공대 개념들, 공대에서는 인공지능까지 개발을 하거나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접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걸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개념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공대 개념으로 아니면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해서 R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학과라든가 또는 경영학과 이런 쪽에서 또는 일반 인문계열 이런 쪽에서는 주로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R을 이용해서 R은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대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대는 프로그래밍을 잘 그 기초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래밍과 기계학습, 딥러닝까지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파이썬을 배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2 빅데이터 경영학과의 제 수업 중에 하나가 이 기계학습 수업이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R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이제 R 프로그래밍 수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수업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나콘다나 주피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하면 파이썬이라는 핵심 엔진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이런 모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요게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중에서도 요게 노트북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죠.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우리가 코딩하는 요 화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텐서플로우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거보다는 요즘은 구글 콜앱을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글 콜앱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아마 제 기계학습 수업에서도 이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수업을 연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이제 화면에다가 공유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빅데이터 표현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숫자나 이런 걸로 나타내주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픽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막대 그래프라든가 원 그래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에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파인 리포트 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요 타블로라는 거가 있습니다. 요 타블로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툴이에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보면 엑셀로 막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한 다음에 엑셀 차트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차트나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죠. 똑같이 빅데이터에서도 뭐 R이나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뭐 파인 리포트, 차트 블럭, 그 다음에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뭐 이런 툴들이 있고요. 뭐 이거 아까 전에 봤는데 차트 블럭 요 툴이고요. 그 다음에 D3 요거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툴입니다. 웹페이지에다가 올려놓는 요 툴도 있고요. 타블로라는 툴이 있습니다. 요거를 빅데이터에서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툴이어서 요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툴들을 이렇게 갖다가 쓰면 엑셀에서 차트 형식으로 갖다 쓰면 이렇게 쉽게 그래프 이미지로 변환을 해줍니다.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요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뭐 유료인 경우가 많아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서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화면에 차트가 탁탁 보여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편리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에 빅데이터 분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피라는 게 있어요. 개피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분석할 때, 즉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들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서로 상호 간에 관계성 있죠. 관계성을 보여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 있다라는 거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톡에 있는 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친구인 홍길동도 나랑 카톡에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있고 홍길동이 있으면 제 주변에 카톡으로 많이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고, 홍길동도 카톡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저랑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쫙 이렇게 네트워크로 선으로 다 연결해 놓은 거를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누가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밝혀내는 거를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한눈에 보기 좋게 누가 중심이구나, 누가 가장 메인 인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프로 표현해 줄 때. 그런 거를 표현해 주는 툴로서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빅데이터 전체적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6가지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빅데이터를
갖고 오는 소스 원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끌고 갖고 올 때, 그죠?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빅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오면 저장하고, 그거를 처리해주고, 분석해주고, 화면에다 뿌려주는 6가지 전체적인 큰 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에부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파트별로 우리가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또 이상한 컴퓨터 용어들, 또 이상한 프로그램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서, 그냥 중요한 개념들만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다음부터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테니까 그때 배우고 나면 지금 배운 내용들이 더 깊게 이해가 될 겁니다.